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싹입니다. 오늘은 NK맥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가 어제자로 회생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이사회 결의를 했습니다. 향후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회생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생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회생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입니다. 내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회사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 재산이 모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되게 걱정이 많고 잠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생까지 이르게 한 회사 경영진들이 잘못한 건데 왜 나까지 피해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정상적인 회사를 회생까지 가게 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회사가 이런 부실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사처벌과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회사는 어찌됐든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고, 앞으로 회생을 통해서 NK맥스는 법원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지하게 될 텐데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그 평가 목록들을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회생하고 재감사를 거치지 않으면 기업심사위원회가 그냥 봐줄게 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회생을 밟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된, 회생까지 오게 된 그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미 이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회생이라는 그 절차는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NK맥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을 앞으로 거치게 되면 NK맥스는 어느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도산 안에서 파산과 회생이 있긴 한데요. 두 개의 차이는, 우선 파산은 회사를 완전히 끝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뒤에 주주들로부터 청산 절차를 통해서 완전히 해산시키는 절차인데요. 일단 파산 절차가 아니라 우리 NK맥스는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소개하듯이 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주 목적이 사업의 재건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회생은 불가피하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거래 재개라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재개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손을 쥐고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과 재감사를 거쳐야 되게 됩니다. 회생의 흐름도를 아주 간략하게 보고 추후에 그 시점마다 오게 될 경우에 제가 영상을 각 분할해서 영상을 따로따로 찍어서 자세하게 찍어 나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크게 회생이 이런 거구나, 그냥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우리 NK맥스는 회생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사끼리 지금 이제 회생을 거쳐야 되겠다 결의를 한 것이지 아직 신청을 하진 않았는데요. 곧 신청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이렇게 개시 신청이라고 하는, 나 이제 회생을 신청할 거야 법원아, 내 신청서를 받아줘 라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당연히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NK맥스에 대해서 보전 처분과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보전 처분은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중지 명령은 채권자가 파산 신청이라던가 가압류,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NK맥스의 자산이 함부로 남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것을 일단은 막아주고 있는데요.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고 나오게 되면 동시에 심사라고 하는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심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대표자를 신문하게 되는데요. 이 신문 단계에서 법원이 왜 이 회사에 대해서 회생을 거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대표자를 법원으로 출석시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채무의 내용이라던가 금액, 그리고 부실화의 직접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생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자가 보통 관리인으로 선정이 되는데 제3자 관리인의 선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뭐 조세채권, 공익채권이 과다시 이 해결책이 있는지, 은닉재산이 있는지, 재무제표상 급격하게 변동된 항목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 회사의 거래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부인권, 이 회생을 하기 전에 회사가 채무 변제를 따로 누군가에게 해줬는지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간단한 신문 기일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 기일을 거치고 나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이 바로 대표자 신문 기일을 통해서 회생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한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 회사는 회생이 필요하겠구나, 회생을 해야겠구나, 법원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시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생의 절차에 돌입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표자를 보통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되고요. 동시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회계법인이 조사위원회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자산실태 기업가치조사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회계법인이 이 회사를 청산시킬지, 그리고 회생을 거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그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법원이 하지만 회계법인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법인이 팔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죠. 만약 회계법인이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높다고 하면 회생은 폐지되고요. 다음 단계로 파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M&A를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채권자들은 회생이 폐지된 채무자, 즉 NK맥스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모두 경매나 강제 처분을 실시하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조사위원인 이 회계법인이 계속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채무 탕감 받아주고 계속 그냥 일을 하는 게, 더 사업을 하는 게 더 가치가 더 크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생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출은 회계법인이 칼자루가 다 휘둘러지고 나서야 그때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때부터 빚 갚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법인은 이미 사전에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너 어차피 빚 못 갚아, 너 이거 없애버린 게 나, 이 회사는,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NK맥스가 잘 넘어와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게 되면요, 회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채무는 어떻게 탕감을 요청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을 팔거나 무형자산 일부를 팔거나 금융자산 일부를 팔거나, 또는 새로운 최대주주인 M&A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주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또는 가능성은 적지만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해서 나눠 갚을 수 있게 채무를 좀 깎아주고 좀 기간을 연장해줘, 한 10년 정도 나눠서 갚을게 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제에 대한 계획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MK맥스는 지금 M&A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면 최대주주가 부재이잖아요. 부재인 상장사를 거래 재개시켜준 경우는 없습니다. 최대주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최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새로 선임될 거고요. 지금 기존 경영진은 교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주주가 새로 오게 되면 기존 경영진들을 새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회생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채권자들에게 모두 일시적 변제를 통해서 회생을 빨리 벗어나야 금융권 대출이라던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이 큰 변수입니다. 앞으로 최대주주,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매각 공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매각 공고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이 최대주주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때는 회사가 새 주인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회생을 훨씬 더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대부분의 회생을 거치고 있는 회사들이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줄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회생이 계속 뺑뺑이를 돌게 되면서 매각 공고를 올리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속해서 무한 회생 절차에 시간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생 절차에서 지금 NK맥스는 최대주주를 빨리 찾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방금같이 회생 계획안을 다 제출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했지 실제 채권자들은 아무런 의견 없이 그냥 네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들도 반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방금 나왔던 이 회계법인이 회생 계획에 대해서 소설인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계획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다 하고 나서 관계자 집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같이 채권자나 담보권자라던가 지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집회, 모두 법원으로 불러들여서 NKMX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 안 파냐? 팔아라. 팔아서 이거라도 먼저 갚아라. 할 수도 있고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라도 일부 팔아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야, 주주들 대상으로 감자를 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생에서 채권자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채권자들과 회사에 잘 서로가 합의가 된다고 하면 법원이 거기에 대한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회생 계획에 따라서 잘 변제하면 되는 것인데요. NKMX가 회생을 잘 밟아서 거래 재개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A를 통해서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최대주주가 채무에 대한 변제를 빨리 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은 이제 회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공시가 될 텐데요. 그 공시도 역시 아까 보셨다시피 단계별로 밟아 들어감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공시이기 때문에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상세하게 각 단계별로 공시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NKMX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